모든 건 채무는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가정, 가구, 차 명의 다 아내가 가져가라. 위자료 청구할 마음도 전혀 없다. 그럼 양육비는 언제부터 얼마 준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세요? 한 1년 반 뒤에 20만 원 정도. 최소 양육비는 받아야죠. 양육비는 저희가 양보를 하고 싶어도 안 줘도 돼요. 네? 안 줘도 되고 뭐라고요? 그때만큼은 좀 온 진심을 다해서 항상 너를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래요. 제가 볼 때는 3천에서 5천까지는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됐는데 굳이 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들이댔고 제가 선택을 했고 그런 저의 선택과 저의 노력들이 위자료로 막 보상받고 싶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네.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아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게 됐어요? 그 상황이? 본인이 화가 났을 때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고 미안해 화가 풀릴 때까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잘못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러지 않았나 네, 추측해 봅니다. 남편분은 또 그때 그 상황에서 네. 내 잘못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려고 하시네. 그때 그냥 미안하다고 답답해 할 거.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뭐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저도 원래 이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되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바뀌신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왜? 아이의 아내고 사랑하는 아내니까 너무 찬란했던 순간도 있었고 이럴 때 화를 좀 참고 네. 아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거의 장면은 뭡니까? 아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아내가 특별히 예뻐 보이나요? 예뻐 예쁘죠. 보이는 그게 있는 건가요? 그냥 보기에도 이쁘고 아, 지금도? 지금도 이쁘죠. 지금도 예쁘고 옛날 처음 봤을 때도 예쁘고 계속 그 예쁜 건 똑같다. 네, 이뻐요. 네. 그리고 원래 선한 면이 있는 사람이고 계속 막 좀 귀찮을 정도로 사람을 되게 막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요. 근데 너무 고맙잖아요. 뭐 밥은 먹었어, 뭐 먹었어, 왜 안 먹어, 더 먹어, 막 하여튼 찬란했던 순간들 진짜 막 화가 나고 막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도 그 순간. 네. 나를 맞게 하는 몇몇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걸로 버티기도 하고 또 아들도 추가됐고, 네. 바보 같죠. 아니, 안 바보 같아요. 너무 약간 존경스러운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면 과거에 얘가 못했던 것들을 찾아가지, 사람들이. 제가 잘했던 장면을 찾아가지 않거든요. 그거 대단한 거죠.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요즘 같은 냉막한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보면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엄청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또 아내가 이거를 신청했을 때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했을 것 같은데 좀 마음을 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산분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인데요. 남편분에게 채무가 4,800만 원 있고요. 이제 우리 아내분은 채무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를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가전 가구를 가져오고 자동차가 아내분 명의, 오토바이가 남편분 명의여서요. 각자 명의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니, 뭐 사실 재산분할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랑 다른 의견이 사실 꽤 있어요. 저희는. 심지어 저는 사실은 얘기할 때 보면 뭐 아내의 잘못 중에 보면 약간 특수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도 좀 있어요. 상당 부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오히려 이제 위자료 측면에서 보면 최소 3천에서 5천까지도 저는 위자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다르고. 머리가 하얘져서 뭐라고 해야 될지. 이혼했을 때 남편이 다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남편이 말하던 거였어요. 이게 우리 남편분이 보시다시피 보통 남편이 아니세요.
뭐 아시겠지만 최수종 씨, 진태현 씨, 아, 그다음에 박민철을 뛰어넘는 조선 최고의 사랑꾼이십니다 보면. 사실 뭐 말만 하면 자기 탓이래요. 제가 정말 100% 잘못한 게 맞아요. 제 잘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으니까. 결혼 생활의 문제, 아내의 문제, 뭐 본인의 탓부터 얘기하면서 하세요. 저희는 사실은 좀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 의견이 다르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 좀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재산 분할하고 양육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재산 분할은 어떠세요? 일단 빚을 갚고 네. 장가를 왔다는 것 자체가 네. 마음속에 큰 원죄처럼 남아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뭐 다 갖고 오겠다라는 거죠, 빚 결국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네, 네. 그냥 5대5가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 보면 이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일단 법리적으로는 다 좋으신 말씀이시고 네. 다 저도 다 이해가 돼요. 네. 네, 저는 일단 네.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그냥 주고 싶어요. 네. 어쨌든 저는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들이 본인 생각에는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채무는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모든 것 채무는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다음에 남편은 그런 거 받지 않는다. 그럼 아내분 앞으로 남는 채무 500도 가져가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최고의 사랑꾼인 남편께서 모든 채무들을 갖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가정, 가구, 차 명의 다 아내가 가져가라. 나는 그러면 오토바이. 근데 오토바이로 또 그 이제 직업을 또 하고 계시니까 오토바이만 그럼 가져가겠다. 위자료 청구할 마음도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진짜 상담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분은 제가 거의 처음 봤습니다, 진짜. 이런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런 게 당사자인 나는 괜찮은데 혹여나 먼 훗날의 시청자들이 또 아내를 욕하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참 이런 분은 드물다. 기본 심성이 그야말로 참 이혼 숙녀 캠프에서 참 보기 힘든 네. 분이다라는 거는 우리 저희보다도 지은 씨가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네. 네, 그러면 재산 분할은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양육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5개월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과 같아서는 아이를 꼭 우리 아내분이 양육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양육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였고요. 충격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여자이고 싶기도 하고 자유를 좀 느끼고 싶었던 것도 있고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너무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돈이 있어야 아기를 좀 먹이고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기를 데려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추후에 일자리가 생기고 제가 돈을 벌 수 있을 때 그때 양육비를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지. 네. 근데 네. 내가 경제활동을 안 해서 소득이 빵원이어도 네. 무조건 양육비는 지급해야 돼요. 네. 그게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제 친구가 최근에 이혼을 했는데 네. 40만 원까지 안 주고 네. 그 한 달에 10만 원으로 이렇게 네. 끊는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부가 합의를 해서 합의가 안 된 상태였어요. 아니요. 최저 양육비는 양육비가 40만 원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친구가 10만 원을 해주고 그렇게 확정이 났는데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양쪽 당사자가 오케이를 했으면 네. 10만 원 줄 수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는 네. 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양육비는 언제부터 얼마 준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세요? 한 1년 반 뒤에
2027년 1월부터 네, 27년 1월부터 매월 말일에 네, 한 20만 원 정도. 협의를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네. 아니, 물론 이거는 합의를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주장을 할 건데요. 제가 남편 측 변호사여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네. 펄쩍 뛸 거예요. 최소 40만 원이다. 네. 주장은 해볼 수 있지만 남편이 받아들이면 너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걸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40만 원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당연히 저희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네네. 발생하지 주시면 않겠습니까? 되죠. 그래서 이제 남편분께서 아무래도 사랑꾼이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네. 1년 반 뒤에 그러면 한 2027년 1월부터로 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양육비를 월 20만 원 정도 지급하고 대신에 엄마가 아이를 만날 때 별도로 아이를 많이 챙겨줄 의사는 강하게 있으시니까 혹시 그것이 괜찮으신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양육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양육을 하지 않겠다라고 아내분이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남편분은 양육할 생각이 있고요. 네, 양육할 생각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법적 최소 양육비는 받아야죠. 양육을 안 하신다면 기본적인 양육비는 주셔야죠. 최소 양육비 4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직장을 잡으시면 직장에 맞춰가지고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주시면 되죠. 그게 깔끔하죠. 근데 이지은님은 이혼을 하시면 뭐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 했던 일도 있고 자리 잡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죠.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최저 양육비는 사실 기본적으로 받아요. 저희는 한 50 받고 싶은데 양육비는 저희가 양보를 하고 싶어도 안 줘도 돼요. 네? 안 줘도 되고 뭐라고요? 안 줘도 돼요. 양육비 1원도 안 받아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양육비 1원도 안 받아도 되고 다만 면접 교섭권을 통해서 아이를 볼 때 그때만큼은 좀 온 진심을 다해서 좀 자주 있지는 못하지만 가끔 만나더라도 내가 항상 너를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래요. 비밀을 묻지 마. 단 한 번의 마음. 네, 그 제 진심이었고요. 아내랑 헤어지게 될 것도 싫어서 좀 눈물이 나오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처음 만나서 웃었던 날. 김영진 씨 정말 진짜 저런 분이 참 저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너무 뭐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얘기하는데 저분 왜 우는지 알아요? 누구보다 우리 아내니까 잘 알잖아요. 왜 우시는 거예요?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지은 씨랑 헤어질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상상하니까. 아, 네네. 실제로 그걸 정말 상상하니까 지금 눈물이 나는 분이에요, 저분이. 참 우리 지은 씨 나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 와중에도 지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뭔 복이 이렇게. 그런데 하여튼 양 변호사님은 왜 이렇게 우세요? 너무 이혼 숙녀 캠프에서 나올 수 없는 대사들이 지금 계속 나와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이혼 숙녀 캠프에서는 복이 드문 분이다. 이건 확실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는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심리 생리 검사하다가 뭐 조언을 이렇게 뭘 해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김영진 씨가 뭐라 그랬냐면 어디 가서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서장훈 씨가 저한테 이런 말 해주셔서.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 저렇게 대답을 소장님도 감동을. 아니 그러니까 저런 멘트를 나한테 하니까 내가 너무 순간적으로 갑자기 너무 그게 오히려? 너무 아니면 별거 아닌데 아이고 아무튼 두 분이 이혼을 만약에 하신다면 아이의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빠가 키우겠다. 네. 양육비도 엄마가 어렵다면 받을 생각이 없다. 네. 그렇게 정해도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배우자랑 정말 평생을 함께 해야 할지 아니면 깨끗하게 갈라설지 이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이혼을 선택할지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결정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편 김영진 씨는 아내 이지은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사시겠습니까? 같이 살겠습니다. 같이 살겠습니다. 자, 남편 김영진 씨는 같이 사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아내 이지은 씨는 남편 김영진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혼 의사가 한 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살기 싫다고 놀아. 그냥 이혼하자. 이혼을 해 그게 맞는 거야. 그만 안 살면 되잖아. 진짜 이혼하고 싶지 않은 마음뿐인데 그 시간이 오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내가 그 순간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난장판이 되는 건가? 같이 살겠습니다. 네. 아유, 같이 살겠습니다. 네. 아유. 막 어떤 얹혀져 있던 돌이 확 내려간 듯한 느낌이었고 너무 감사했고 예쁘고 사랑스러웠고 고맙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요. 다행입니다. 내가 웬만하면 헤어지라고 그러겠는데 우리 이지은 씨한테는 저분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저분 놓치고 딴 사람 찾아봐야 내가 볼 때 별거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분이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 또 어떠한 약속들을 지키면서 네, 살아갈 것인지. 네, 그럼 이제 저희 측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잘 웃어주기입니다. 아내에게 잘 웃어주기입니다.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네, 이렇게. 네. 어렵네요. 근데. 쉽지는 진짜. 않아요. 활짝 웃으면 너무 좋으신데요. 저분 네. 대단한 분이에요. 네, 진짜. 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뭐 이렇게 살이 빠질 정도로 일을 하게 되고 이럴 수 있던 원동력은 다 아내 때문이거든요. 아내랑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아까 뭐 스윗하다 뭐 여기선 나올 수 없는 유형의 말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다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좀 고민도 하고 연습도 했던 결과물이었던 것 같고요. 아내가 없었으면 이런 말투도 구사하지 못했겠죠. 네. 어쨌든 내 모든 행동 안에는 기준이 너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너무 고마워. 저분 멘트는 네. 약간 많은 분들이 좀 듣고 배워야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좀 지치네요, 근데. 듣다 보니까. 변호사로서는 매력이 없는 캐릭터네요. 많은 도움 됐어요. 네. 두 분 오늘 서로 나눴던 거 잊지 마시고 이것이 두 분의 인생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